아시안컵에서 돌아온 김민재는 이날 처음으로 에릭 다이어와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경기 동안 다이어는 김민재에게 수비적인 지시를 내리면서 17번의 턴오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미네는 레버쿠젠에게 0대3으로 패해 최악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이어가 김민재에게 수비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선수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미네는 한국 시간으로 11일 독일 레버쿠젠 바이아레나에서 개최된 2023-20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1라운드에서 레버쿠젠에 0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미네는 이번 경기에서의 승리가 매우 중요했으며 경기 전까지 2위로 분데스리가에서 레버쿠젠을 2점 차로 추격 중이었습니다. 승리한다면 리그 선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0대3으로 패배하며 이러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번 시합의 결과로 두 팀 간의 승점 차이는 5점으로 벌어졌습니다. 레버쿠젠은 현재까지 유럽 5대 리그에서 유일하게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20경기에서 16승 3무를 기록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일부 리그 우승을 향해 진행 중입니다. 지난 시즌을 포함해 11연속으로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한 바이에른 미네는 독일 내에서 최강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도중에는 나겔스만 감독에서 투엘 감독으로의 감독 교체와 성적 부진 등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마지막 라운드에서 FC 쾰른을 이기고 선두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패배로 극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네는 독일에서 우승 트로피에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팬들은 여전히 우승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홈팀 레버쿠젠은 사비 알론소 감독이 3-4-2-1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최전방에는 아민 아들리가 섰으며 중원에는 요시프 스타니시치, 그라니트 자카, 로베르트 안드리히, 알렉스 그리말도가 출전했습니다. 백라인은 에드몽 탑소바, 요나탄 타, 피에로 인카피에로로 구성되었고 골키퍼로는 루카시 흐라데키가 나섰습니다. 원정팀인 미넨 또한 3-4-2-1 전술로 출전했습니다. 최전방에는 해리 케인이 위치하며 자말 무시알라와 르로이 자네가 중원을 책임졌습니다. 또한 사샤 보이, 레온 고레츠카, 알렉산드르 파블로비치, 누사이르 마즈라위가 중원을 구성했고 백라인은 김민재, 에릭 다이어, 우파메카노로 이루어졌습니다. 골키퍼로는 마누엘 노이어가 출전했습니다. 이번 레버쿠젠과의 경기에는 김민재가 아시안컵 이후 긴 시간 만에 소속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1월 김민재는 한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하여 AFC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 참가했습니다. 김민재는 한국팀의 후방을 든든하게 지켰지만 4강에서 요르단에게 패배하며 탈락했습니다. 바레인전과 호주전에서 경고를 받은 김민재는 결국 요르단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권과 정승현이 중앙 수비 라인을 구축해 김민재의 결장을 메우려 했지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르단전에 출전하지 못한 김민재는 빠르게 체력을 회복하여 미넨의 우승 경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소속팀에 돌아가자마자 선발 출전한 것입니다. 경기 전 투엘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김민재, 조슈아 키미히, 우파메카노가 훈련에 복귀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두 원정 경기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키미히와 우파메카노는 부상으로 이전에 결장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미네는 마티아스 더 리흐트와 다이어를 세워 아우쿠스부르크와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며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컵에서 복귀한 김민재는 이날 다이어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다이어가 3백 중앙에 위치하여 김민재에게 수비적인 지시를 내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다이어는 경기 동안 손가락으로 김민재에게 수비 지시를 하였지만 반면 본인은 불안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노출했습니다. 최근 기세가 좋았던 미네는 김민재의 복귀로 더욱 기대를 모았지만 레버쿠젠은 정말 강력한 상대였습니다.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레버쿠젠은 투엘 감독의 미넨을 상대로 안드리히의 크로스를 받은 스타니시치가 골망을 향해 가볍게 차넣어 선제골을 기록하였습니다. 실점 직전 김민재는 보이에게 스타니시치의 위치를 체크하도록 지시했지만 보이는 이를 따르지 않아 결국 스타니시치를 놓치고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레버쿠젠은 기세를 잡아 23분에는 텔러의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시도했지만 노이어에게 막혔고 세컨드 볼에서도 미넨의 수비에 막혔습니다. 미네는 27분에 마즈라위의 왼발 슈팅 시도를 흐라데키가 막아내며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에 양팀은 슈팅을 주고받았는데 앙카피에와 자네의 강력한 슈팅 모두 골문을 향했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결국 전반은 레버쿠젠이 1대0으로 리드하며 종료되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레버쿠젠은 기세를 이어가며 후반 5분에 텔러의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기록했습니다.
레버쿠젠은 계속해서 공세를 펼쳐 14분에는 텔러가 김민재를 앞에 두고 슈팅을 시도했지만 노이어에게 막혀 추가 실점을 피했습니다. 투엘 감독은 후반 17분에 토마스 밀러와 요주아 키미히를 투입하여 전술을 변경했습니다. 이 교체 이후 17분에 고레츠카가 자네의 크로스를 받아 헤더로 연결하려 했으나 수비에 막혀 결국 슛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25분에는 마즈라위가 무시알라에게 패스를 주고 무시알라가 오른발 슈팅을 했지만 다시 레버쿠젠 수비에 막혔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 미네는 총공세를 위해 골키퍼인 노이어까지 공격에 가담했지만 뜻하지 않은 역습 상황이 발생하였고 제레미 프림퐁이 공격에 가담한 노이어가 없는 빈 골대에 볼을 넣어 3대0 레버쿠젠의 승리로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축구 팬들은 경기에서의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에릭 다이어를 지적했습니다. 다이어는 올겨울 토트넘에서 미넨으로 이적한 뒤 이번 레버쿠젠전에서 김민재와 처음으로 경기에 출전하며 백스리의 중심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도중 손가락으로 김민재에게 수비적인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며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특히 토트넘에서의 성과를 고려할 때 다이어가 김민재에게 지시할 만큼의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더불어 경기에서 불안한 면모를 자주 드러내며 실망을 가중시켰습니다. 미넨이 다이어를 영입할 당시 토마스 투엘 감독은 센터백뿐만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활용 가능한 다이어의 영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김민재가 아시안컵 참가로 팀을 떠난 동안 김민재의 포지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이어를 고려했습니다. 다이어의 영입에 대해 미넨 디렉터 크리스토프 프로인트는 다이어와 계약할 수 있어 기쁘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우리의 계획에 맞는 선수이며 다이어는 앞으로 팀의 수비진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이어의 기량과 경험은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릭 다이어는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프로 데뷔하였으며 2012년부터 1군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에 입단한 후 초반에는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했으나 조세 무리뉴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센터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하였습니다. 2018-2019 시즌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즌에 30경기 이상을 소화하며 주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 또한 다이어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에릭 다이어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경기에도 꾸준히 주전으로 활약했고 토트넘의 지속적인 감독 교체에도 꾸준히 입지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에릭 다이어는 후방에서 수비진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왔으나 판단력과 민첩성 등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약점이 부각되었고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는 63번의 실점을 허용하여 프리미어리그 팀 중 최다 실점 6위에 올랐으며 토트넘은 최종 8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토트넘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티켓뿐만 아니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티켓도 획득하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이어는 계속해서 실책을 저지르며 실점의 빌미를 자주 제공했습니다. 이후 이번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에 새로 부임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를 전력 외 자원으로 분류하고 볼프스부르크에서 온 미키 반더벤을 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다이어 없이 시즌 초반 10경기에서 8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첼시전에서 반더벤이 부상을 입고 로메로가 다이렉트 퇴장으로 3경기 출전 정지를 받으면서 다이어가 다시 출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이어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리그 5경기 동안 무승 행진에 빠졌고 다이어는 다시 외면받으며 이적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AS 로마에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 다이어는 해리 케인이 있는 미넨으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미넨은 김민재에게 휴식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수비 라인의 부상으로 더 리우트와 우파메카노가 번갈아가며 출전하면서 김민재는 공식전 15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하는 등 체력 소모가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한 유력 매체는 김민재는 미넨 주전 중앙 수비수로 유일하게 꾸준히 출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체력 소모가 매우 크다. 미넨은 중앙 수비를 볼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상황이며 A매치 기간이 다가오면서 한국 대표팀에도 합류해 더 많은 경기를 뛰어야 하는 상황이다.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넨은 결국 에릭 다이어의 영입을 마무리했습니다. 김민재는 에릭 다이어와 비교할 때 최근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나폴리에서 뛰어난 신체 조건과 스피드, 수비 지능을 활용하여 이탈리아 세리에 A 우승을 이끌었으며 최우수 수비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과연 국내 축구 팬들은 다이어가 김민재에게 수비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선수인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다이어는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지 못하고 불안한 모습을 계속 노출했습니다. 품목 기준 평점은 6.2점으로 수비진 중에서 가장 낮은 평점을 기록했으며 태클 성공률은 0%로 나타났습니다. 지상과 공중볼 경합에서는 총 7번 실패했고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6.8점으로 김민재와 비슷한 평가를 받았으나 17번의 턴오버로 인해 여러 차례 레버쿠젠에게 공격권을 넘겨줬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6.6점의 평점을 부여하며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유명 스포츠 잡지인 키커는 앞서 말한 경기력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이어가 미넨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심 수비수로 빠르게 적응에 성공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커는 다이어를 매우 개방적이고 순종적인 선수로 극찬하며 그의 중앙 수비수로서의 플레이가 이전에 미넨에서 뛰었던 알라바와 닮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다이어의 뛰어난 패스 능력에 대해 언급하며 그의 정확하고 날카로운 중장거리 패스는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요소라고 언급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키커는 다이어가 레버쿠젠에게 0대3으로 패한 경기에서도 다이어는 미넨 수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수로 여겨지며 신뢰를 증명했고 레버쿠젠에게 내준 골에 대해서도 다이어는 책임이 적은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내 권위 있는 언론의 평가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김민재를 평가했던 내용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즌 초반 키커는 김민재를 향해 김민재는 지금까지 자신이 5천만 유로 약 717억 원의 이적료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거의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다이어에 대한 호평일색인 이 매체는 도대체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선수를 평가하는지 알 수 없으며 일부 팬들은 같은 경기를 본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 황당하다라는 반응까지 있을 정도로 이번 키커지의 평가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